안녕하세요, 여러분. 솔 선생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형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강의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목소리를 담아서 조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혹은 수험생 여러분들 진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고비고비마다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시게 될 것이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이런 식의 고민도 많이 하게 되시고, 또 때로는 좌절도 하실 건데, 강의도 좋지만 좀 편안하게 위로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제 목소리에 그 에너지를 담아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면접 강의의 꿀팁들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 보면, 면접 준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모범 답안 같은 말을 로봇처럼 내뱉는다 라는 건데요. 제가 면접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초안 정도는 짜오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은 그 답의 내용이 굉장히 좀 천차만별인데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감을 못 잡겠다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몇 줄도 겨우겨우 써오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굉장히 답을 유려하게 잘 써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면 갈수록 답에 대한 내용을 적는 거에 있어서는 훈련이 많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에 유튜브만 봐도 그런 스킬들을 잘 알려주는 콘텐츠도 너무 많고, 또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이 좀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답변을 작성할 때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답을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상향 평준화되는 어떤 현상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굉장히 모범 답안 같은 답을 적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했을 때 좀 힘이 실리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면접 초심자 같은 경우에 유독 더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요. 그게 마치 정답지, 그러니까 모범 답안 같은 답변들을 준비해서 말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니죠. 그 자체로 내용이 훌륭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모범 답안 같은 말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 혹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겠지 라는 답변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딱히 그 답변이 와닿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흔히 우리가 소울리스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뭔가 그냥 책 읽는 것 같은 영혼이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답변을 좀 기계적으로 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모범 답안 같은 그런 답을 만들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학생 스스로 그 답변을 뱉을 때 뭔가 자신 없어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경직돼 있고, 그런데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면접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크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좀 기계적인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해야 될 것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나의 온전한 생각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에 힘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진심을 좀 잘 담지 못하는 언어를 뱉었을 때
뭔가 듣기 좋은 말, 모범 답안 같은 말을 뱉었을 때 사람의 마음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당연히 듣기에는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면접관들은 나만 면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특히 뭐 대기업 공채 같은 경우에 요즘엔 공채란 개념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규모로 신입사원을 뽑는 그런 시즌이 있고 면접관들이 굉장히 많은 신입사원 대상자에 대한 면접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면접 보러 온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도 모범 답안 같은 답들을 얘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면접관들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루 왼종일 듣는데 좀 지겹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지겨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겹다기보다는 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면접이 뭐 하루에 두세 명 정도 보는 면접이면 상관없겠지만 대규모로 뭐 며칠 동안 집중해서 많은 신입사원 대상자들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첫날 오전이면 면접관들도 막 열의에 차셔가지고 경청을 하시겠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며칠 이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면접 시간이 또 뭐 오후 5시, 6시쯤 되면은 어떨까요?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또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잘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피로감이 더해지는 거죠.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도 사회 초년생 때 면접을 굉장히 여러 회사를 봤었는데 5시 정도의 면접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오후 5시. 그때 면접관 분들이 한 3분 정도 앉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엄청 긴장을 했죠. 왜냐면 앞에 대기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서 몇 시간 있다가 한 5시쯤에 들어가니까 뭐 피로감이 극에 달했겠죠. 그 와중에도 면접관 분들을 뵀을 때, 딱 얼굴을 뵀을 때 그 표정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쩔 수 없는 약간의 매너리즘에 차 있는 그 얼굴들.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 면접 보러 온 대상자들이 기죽지 않게 좋은 표정으로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와중에도 딱 느껴졌습니다. 아, 이분들 되게 지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회사와는 뭐 인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시 상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면접자들이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언어에 힘이 실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가 반짝 뜨이게 하고 눈이 반짝 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모범 답안 같은 답을 해가는 게 아니라 뭐 튀는 대답을 하면 될까요? 예전에는 그런 스킬도 많이 썼었습니다. 약간 웅변처럼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뭐 문구나 액션 같은 걸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유별난 짓을 했던 때도 있었는데 요새는 트렌드적으로 그런 추세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언어에 힘이 실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본질이 뭘까라고 하는 건데요. 면접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회사라는 곳이 우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자리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갑이고 우리는 을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을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면접이란 거를 여러 상황에서 많이 봐오고 그리고 지금은 40대 초반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본 결과로는 꼭 그렇게 명확한 가불관계라고 보기보다는
약간의 면접에 대한 다른 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면접관 분들도 물론 우리를 보면서 평가를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제 회사를 면접을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면접 시간에 회사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나랑 이 회사가 잘 맞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뭐 그날 면접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 들어가서 내 선배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사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회사라고 하는 것은 또 신기하게 인재상에 맞는 인재들을 뽑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얼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를 보고 나랑 맞는 회사인가를 어느 정도는 우리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사실 뭐 면접 시간에 나를 어필하기만도 바쁘기 때문에 언제 또 면접관 분들을 관찰하고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마음가짐이라도 그렇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이 회사를 살펴보러 가는 것이다. 회사분들도 나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는 말 그대로 면접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면접의 본질이라는 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소통이라는 점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판에 박은 답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면접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라는 거를 놓치면 조금 소통이라기보다는 기계적이고 좀 딱딱한 일방적인 보여주기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MBTI로 치자면 좀 외향적인 이 성향이신 분들은 그런 어려운 자리에 가서도 마음을 다 열고 면접관들하고 정말 수다 떨듯이, 뭐 수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편하게 소통,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면접을 보고 오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I 성향이신 분들, 좀 내향적이고 사람 대하는 게 어렵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말로 딱딱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솔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가 인간을 대하는 게 어려우면 상대방도 나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에 박은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내가 마음을 좀 더 열고 상대방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텐션, 그런 분위기, 그런 에너지는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소통이다,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을 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러한 얘기를 드렸고요. 다른 말로 제가 또 수강생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소개팅 같은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개팅을 갔다고 쳤을 때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나의 좋은 점만 보여주고 좋은 모습만 당연히 얘기하겠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혹은 나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데 뭔가 좋은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영혼이 없는 것 같다, 그냥 하는 말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같은 거를 상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판에 박힌 나에 대해서 혹은 자신에 대해서 정답지 같은 말만 로봇같이 하는 게 얼마나 와닿는가 이거죠. 우리는 서툴더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진심, 진짜 나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매력을 느낍니다. 설령 그 사람과 인연으로 맺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는
좀 진심이 담긴 언어에 우리가 귀가 가고 눈이 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언어의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대 인간의 소통이라는 것이 기본 대전제다라는 것을 먼저 깔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소통이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우리는 나의 진심 혹은 나의 진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어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언어에 힘이 실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현실로 구체화되려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잘 담고 있을 때 그것이 현실로 구현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진심의 농도가 짙을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면접에 가서 나를 보여주고자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진심 혹은 나를 드러내는 데 대한 어떤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똑같이 정답지 같은 말을 해도 언어의 힘이 다르게 실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진심을 어떻게 보여주나요?가 질문이 되겠죠. 나의 진심을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요? 면접장에 가서 튀는 짓을 하면 될까요? 튀는 문구를 만들어서 외치면 될까요? 혹은 나 자신을 굉장히 튀는 캐릭터로 포장해서 그런 연기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형식이 있고 또 분명히 목적이 있는 만남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에 맞게끔 그러나 우리의 진심이 실리게끔 우리의 언어와 생각을 녹여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적어온 모범 답안 같은 답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는 괜찮습니다. 결국에 저랑 수업을 하면서 면접 답변을 고치고 고쳐서 내용상으로는 그 모범 답안과 같은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면접에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 같은, 그러니까 모범 답안 같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묻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되죠? 당신은 우리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죠? 라는 질문인데,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겠죠. 나를 당신들이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답지나 모범 답안 같은 그런 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 진심을 내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진심을 내가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비슷비슷한 대동소이한 답변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다 스펙도 좋거든요. 상향 평준화돼서 뭐 학생들이 한 것도 진짜 많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나는 거는 나의 진심이나 진정성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언어에 힘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가 차이가 납니다. 아니 진정성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요즘 같은 취업난에 좋은 직장도 별로 없는데 다 간절한 마음으로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냥 무서워서 썼습니다. 저는 취직 안 하면 무섭고 도태되는 것 같고 친구들은 잘 나가는 게 부럽고 부모님은 기대치가 크고 실패하기 싫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떠밀리듯이 그냥 쓴 겁니다. 저는 그냥 놀고 싶습니다. 별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달리 각자가 갖고 있는 진심들을 조금 숨기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다지 간절하지 않은데요. 저는 그냥
백수가 되면 무서우니까 지원한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한 친구와 좀 자세히 인터뷰를 해보면 진심은 그 정반대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혹은 정말 간절한 마음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학생이 정말 원하는 영역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내가 이 답변을 써내고 또 이 회사에 지원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선택들을 하기까지 내 안에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면밀히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혼자서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 수업에 들어오면 첫 시간은 좀 인터뷰를 되게 길게 하거든요.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꿈을 그동안 가져왔고, 어떤 노력들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런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먼저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한테 듣기 좋은 말 혹은 해야 될 것 같은 말을 적어서 하는 것과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 답을 내기까지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진정성이 많이 실립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도 힘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친구가 살아온 삶, 그리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 미래의 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회사 혹은 뭐 이 학교, 이 직군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자기의 진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약간의 자기 비하 혹은 체념 같은 정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20대들 특유의, 사실 저 때도 좀 그런 정서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젊은이들 특유의 어떤 패기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좀 짜여진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패배의식 같은 것 때문에 좀 기가 눌려서 본인이 이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게 혹은 이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그저 자기가 떠밀리듯이 불안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답, 모범 답안 같은 답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그 답변에 힘이 실릴까요? 그러면 굉장히 영혼 없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뱉으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정답지 같은 말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스스로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이 회사에 떠밀리듯이 지원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자, 각자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다 꿈이 있습니다. 다 꿈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꿈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겁니다. 혹은 각자가 굉장히 강점으로 내세울 부분이 학생들마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강점이라고 생각조차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답에 녹여내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또 가장 오랫동안 해왔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찾아주면서 보람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사회의 선배니까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뭐 아주 사소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 아주 사소한 거고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사소한 게 아니고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크게 발현이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소한 게 안 돼서 계속 헤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재수, 삼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과목이 다 점수가 높은데 한 과목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히는 그런 형국처럼 본인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부분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배워나가야만 하는 어떤 부분인 경우들이 있는데
본인 자신은 그게 내 강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왜? 나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사회 현상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경쟁이 좀 치열하고 스펙 같은 것들이 상향 평준화된 게 너무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없으면, 뭐 특별한 학벌, 특별한 스펙 이런 게 없으면 내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조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살아보니까, 그리고 사회를 겪어보고 일을 해보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스로한테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강점인지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그 부분이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스스로가 그걸 알아보느냐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면접에서 어필해야 하는 나의 진심 혹은 나의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재인식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사회에서 나의 꿈을 펼쳐보기 위한 나름의 진정성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사실 그게 모두 다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런 게 없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진짜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사람은 나름대로 다 자기 밥그릇이 있고 자기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바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뭐 그게 백수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회사라는 곳에 지원한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내가 사회에서 해보고 싶다, 그 안에서 내가 보람과 성취를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진정성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웠고, 사실 면접 지도를 하게 될 때 인터뷰를 하면서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게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좀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답변을 정리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힘이 실리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말을 뱉을 때에 있어서도 더 자신감이 생기고, 나의 진심과 또 나의 진실을 담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있는 언어를 내가 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러니까 모범, 답안 같은 이야기만 기계적으로 한다, 그것의 원인과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제가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혹은 실수하시는 부분들, 놓치는 부분들, 공통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꿀팁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더 즐겁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